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9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감히 누가 인구 4천만 밖에 안 되는 우크라이나군이 세계 2대 군사강국 인구 1억 4천만 명의 러시아 연방군을 패전의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믿었겠습니까? 다급해진 러시아는 30만의 부분 동원령으로 예비군을 징집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러시아 연방 내부의 반전 반푸틴 세력이 늘어나고 군부와 지도층의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21일 현지 시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예비군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수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 남성이 사라졌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동원령 이후에 식당과 거리 등에 남성들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부분 동원령이라고 하지만 동원령이죠. 러시아 전체 동원령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원령에 반발한 남성들이 러시아를 잇따라 탈출하고 있는데요. 러시아를 떠난 남성들의 수가 정확하진 않지만 카자흐스탄 정부의 예를 들면 최소 20만 명이 카자흐스탄으로 건너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월 초부터 전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9월에 들어서서는 러시아군이 동북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물러났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이 장악했던 남부 헤르손 전선도 차츰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죠. 4개 주의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러시아가 자기네 연방으로 편입했다고 푸틴 대통령이 선언했습니다. 이 지역의 계엄령까지 지금 선포를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대반격 작전으로 러시아군을 크게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헤르손에서도 러시아가 결국 패배를 인정한 것이죠. 이 시간 방송은 러시아군의 철수와 헤르손주에서 러시아군이 철수를 결정했는데 왜 주민까지 대피시키고 있는지 그 이유와 관련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손 철수작전과 관련해서 영국 국방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서 후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헤르손 북부에 고립돼서 고전하다가 괴멸 직전에 놓여있던 러시아군이 병력과 군 장비를 빼내야 하는데 이 병력과 군 장비를 빼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하작전을 벌이고 있는 곳이 강폭이 1000m에 달해서 몸만 빠져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헤르손 대교를 의지해서 임시 바지선으로 교량을 완공해 놨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 지점의 폰툰 부대, 다시 말해서 부교죠. 폰툰 부대에 의존해서 철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실제 새로 임명된 러시아 합동군 총사령관인 세르게이 수로비키는 지난 18일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헤르손 지역 전황에 대해서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결정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결국 공식적으로 헤르손 작전의 실패를 인정한 것이죠. 철수 작전에 대기하고 있는 러시아군은 헤르손 주민 6만 명에게 떠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왜 대피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수로비킨 사령관은 대피 명령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주민의 안전 대피를 보장할 것이다. 그러면서 대피 명분을 그럴듯하게 내세웠습니다. 수로비킨 사령관은 대피 명령 이유를 러시아군은 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할 것이다. 병사를 아끼고 적을 막으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라고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러시아군이 민간인 피해를 이제까지 생각해 왔습니까? 이런 말 속에는 다른 뜻이 들어있죠. 헤르손 주민을 완전 러시아 연방 주민으로 취급하겠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왜 주민 대피 명령이 유독 헤르손주에만 해당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헤르손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르손주는요, 드네프르강에서 북크림 반도에 물을 대주는 운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헤르손주 노바카우카 시로부터 크림 반도로 연결되는 운하가 있습니다. 만약 헤르손주를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하면 물 공급을 당장 끊어버릴 겁니다. 헤르손 전략 요충으로서 또 하나는 크림 반도에서 육로로 동부 돈바스까지 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상에 멜리토폴, 베르잔스크,
마리우폴 같은 항구를 거치게 되죠. 헤르손을 우크라이나가 장악하면 이 항구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며 전략상 이 길을 봉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조해까지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헤르손을 탈환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서부 유일의 항구인 오데사 항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흑해 제해권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모두 헤르손 장악이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헤르손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헤르손 등 남부 지역 탈환의 성공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보급이 불가능해진 러시아군은 작전상 철수가 아니고 패배입니다. 앞으로 전쟁 양상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크게 기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서방이 지원해준 탄약, 하이마스, 또 M777 곡사포 같은 이런 정밀 타격 무기에 힘입어서 패조하는 러시아를 뒤쫓아 우크라이나군은 맹렬한 반격을 가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도주하는 러시아군은 주민들까지 소개시키겠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한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러시아는 헤르손 거주 주민을 그냥 두고 철수할 경우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헤르손에 진주했을 때 이들이 반 러시아 세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이죠. 우크라이나 지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지도상에서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의 분포를 보면 붉은색입니다. 러시아계가 많지 않은 지역으로 반러적 색채가 다른 지역보다 강한 지역이 헤르손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들을 러시아 군대와 동반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을 징집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강압적으로 친러 세력화해서 우크라이나인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계엄령 하에 있으니 주민들은 떠나고 싶어도 군대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 입양시켜서 말하자면 전리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지 시간 2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할 것 같으면 러시아가 마치 자비로운 구원자로 묘사하는 선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도 러시아는 4살에서 5살짜리로 보이는 어린이들의 어린이집에서 군사주의 교육을 하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전략에 맞춰서 헤르손에서 어린이들을 동반한 주민들을 대피시킴으로써 합법적으로 어린이 납치를 할 수가 있다는 판단이죠. 러시아는 개전 초부터 아이들을 강제로 러시아로 이주시켜서 전쟁은 옳다 하는 등의 군국주의 친러 교육을 시킴으로써 보다 넓게 러시아에 동화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범죄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기반 시설인 발전시설 파괴죠.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민간에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요. 얼마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우리는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댐과 노바카우카 수력발전소 설비에 지뢰를 심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댐을 폭파하면 크림반도로 가는 물길인 북크림 운하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재앙으로 헤르손시는 물론 주거지 80여 곳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수십만 명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인 미하일 포달야크는 러시아가 헤르손주 드네프르강 노바카우카 댐과 수력발전소 변압기에 지뢰를 심었다.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헤르손 지역을 떠나도록 강제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도록 홍수를 일으킬 것이라고 역시 트윗에 밝혔습니다. 헤르손이 속한 댐의 남쪽과 동쪽은 저지대입니다. 그렇지만 노바카우카 행정 책임자인 블라디미르 레온티예프는 물론 이 러시아가 심어놓은 사람입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댐과 발전소를 파괴하면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만 도움이 된다.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운하를 생각한 것이죠. 운하가 없어지면 크림반도에 물길이 없어지니까 결국 러시아의 손해라는 거죠. BBC 방송도 20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력시설 공격에 주력하는 것은 전기와 난방 공급에 장애를 일으켜 주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우크라이나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겨울이 다가오면서 러시아의 악질적인 민간인을 괴롭히는, 민간인을 살상하는 전쟁의 만행은 국제사회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김종고 G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